안녕하십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강박사고 때문에 힘들어요. 강박사고가 생긴 지는 1년 조금 안 되었어요. 끊임없이 미래에 어떤 누군가가 나를 해칠 거라는 생각 속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명확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데도 그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혼자인 경우에는 계속 걱정되고 불안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며 역류성 식도염도 걸린 것 같습니다. 신체화까지 왔네요. 원하지 않는 생각을 좀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친구도 많고 선후배 대인관계도 좋고 가족관계도 좋습니다. 예, 이런 사연을 가지고 오늘 강박사고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식 시스템도 있고 감정, 그다음에 이제 반응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감정을 중심으로 지금 강박 사고는 요 생각 여기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특히나 이 좋지 않은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강박 사고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또 하게 되는 행동은 여기죠. 행동은 강박 행동이 되죠. 중심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에 생각이 붙어 있고 감정에 행동 반응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강박 사고에 대해서 지금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강박 사고는 이 감정, 이 불안이라는 이 감정에 붙어 있는 요 생각을 강박 사고로 합니다. 이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거죠.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면 강박 사고는 왜 갖게 되었는가? 여기서 그거는 숨겨진 내 마음의 상처가 내 강박 사고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유도 모르고 근거도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야. 불안한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감정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유 없는 불안을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뇌는 그럴싸한 이유를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몰라. 또는 뭐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사고 날지도 몰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언젠간 버려질지 몰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하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게 강박사고의 시작이고 갖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정리해보면 강박사고는 이유도 근거도 없는 불안 때문에 그게 더 힘들어서 어떠한 그럴싸한 이유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생각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요 상처를 숨긴다고 했는데 이 상처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면은 나 자신은 부모에게 대해서 불효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부모한테 화를 내야 되고 부모 탓을 하는 것 자체가 불효이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또 그냥 있자니 지금처럼 알 수 없는 분노, 불안,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무의식에서는 그래도 강박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박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 강박 사고를 그래서 계속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이 강박 사고를 붙잡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 불안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시적인 응급처치로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요 생각을.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생각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금단 현상의 고통 때문에 마약을 다시 찾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을 반복하는 거죠. 강박 사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왜?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그럴듯한 생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면 불안을 조금 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박 사고를 멈추게 하려면 극복 방법이죠.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그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다시 정리해보면 내 안에 먼저 아픈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로 억압하고 이렇게 숨겼다는 거죠. 아까 숨긴 사유는 나왔었죠. 그래서 분명히 상처 받았는데 이걸 그냥 안 받은 것처럼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물지 못한 그 상처에서 이제 불안이 나타났죠. 근데 그게 왜 나타나는지 불안은 나타나는데 이유나 근거는 없어.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적인 생각으로 내가 바꿔버린 거거든요. 피해버린 거거든.
그래서 적어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불안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이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상처와 내가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도망치는 대신에 불안을 느껴줘야 되는데, 생각으로 안 가고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 그게 바로 상처와 대면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느껴준다는 이 자체가 결국 감정 수용입니다. 감정 수용에서 최고 우선은 강박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나는 또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이해가 성결이에요. 내가 강박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문제가 있는 나, 고쳐야 하는 나로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뭔가 무기력, 무능력하고 찌질한 나로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비하, 자기 조롱, 내가 그럼 그렇지, 뭐 니까짓 게 별 수 있나, 또는 자기 의심, 뭐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 있죠. 이러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시 반복하면 강박사고를 반복하는 나는 어떻게 보는가. 결국 내 안에서 자기 비하, 자기 조롱, 자기 의심에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너 상처 때문에 힘든 것보다 내가 나를 2차 가해하는 그것 때문에 너 얼마나 힘들었니 하는 그 부분이 자각돼야 돼요. 이게 우선적인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나에게 2차 가해하는 나 때문에 너 얼마나 힘들었니가 자각이 되면 그때 비로소 감정 수용이 시작됩니다. 어떤 모습의 어떤 내 안의 감정이든 너 거기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고, 너 어떤 말이든 어떤 감정이든 표현해봐, 내가 너랑 언제나 함께 할게, 이 부분이 진정으로 와 닿는 그러한 단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감정 수용이죠. 그래서 어떤 나이든 어떤 감정이든 이 보듬어 주는 감정 수용과 병행해서 나는 언제까지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괴롭힐 것인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내가 나한테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생각을 아무런 판단이 없이 잠잠히 바라보는 것에서 그 질문의 의미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 수용에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불안이 해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박 사고도 자연스럽게 멈춰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